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공유해 주신 자료들, 이거 정말 방대하던데요. 이걸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바로 자율주행 기술, 특히 로보택시 분야에서 요즘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중국 기업이죠. 포니 AI, 포니, 티커는 PONY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최신 뉴스 기사부터 해서 재무보고서, 애널리스트 분석, 심지어 SEC 공시 자료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덕분에 오늘 저희가 이 포니 AI라는 기업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가능성은 어떨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파헤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들리는 긍정적인 소식도 많은데 또 동시에 어제 시장 반응은 좀 싸늘했잖아요. 이런 양면을 같이 짚어보는데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포니 AI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포니 AI, 이름만 들어도 딱 감이 오죠? 인공지능 회사구나. 2016년에 설립됐다고 하니까 업력이 아직 10년은 안 됐는데 자율주행 기술, 그중에서도 사람 태우는 로보택시와 짐 싣는 로봇트럭 기술 개발에 완전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네, 그 핵심은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하고 하드웨어를 이렇게 합쳐서 만든 가상운전자 Virtual Driver라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로보택시 서비스를 막 운영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 가상운전자 기술 자체를요,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 우리가 흔히 OEM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회사들한테 팔거나 라이센스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즘 신차에 많이 들어가는 차선 유지 보조나 자동 긴급 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S 기술 판매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도 하고 기술도 팔고 이런 투트랙 전략이군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꽤 잘 나간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뭔가 좀 눈에 보이는 성과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가장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는 중국에서 제일 큰 4개 도시 있잖아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이 도시 모두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완전 무인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조건 아래서는 운전석에 아예 사람이 안 타는 소위 말하는 레벨 4 자율주행 상업 운행인데요. 이 4개 도시 전부에서 허가받은 건 현재 포니 AI가 유일합니다. 이거는 딜로이트 차이나 보고서나 포니 AI 자체 발표 자료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허가만 받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운영하는 차량 규모도 꽤 됩니다. 지금 720대가 넘는 로보택시하고 한 170대 이상의 로봇트럭을 직접 또는 리스 형태로 굴리고 있거든요. 이 차들이 지금까지 달린 자율주행 누적거리가 벌써 5,500만 킬로미터가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도로주행 경험이나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는 거죠. 와, 5,500만 킬로미터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리네요. 근데 자율주행, 특히 로보택시 이쪽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은 좀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AI 기술 발전하고 맞물려서 여전히 뜨겁죠. 장기적으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아요. 기술이 정말 안전한지 이걸 완벽하게 검증하는 문제라던가 나라마다 다른 그 복잡한 규제를 통과하는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즉 상업화하고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보내주신 여러 분석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고요. 특히 포니 AI의 안방인 중국 시장만 봐도요. 바이두의 아폴로고나 위라이드 같은 아주 쟁쟁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포니 AI가 여러 면에서 앞서 있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방심할 수 없는 아주 치열한 경쟁 환경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확실한 무기? 그런 게 있어야 할 텐데요. 포니 AI만의 기술적인 강점은 뭘까요? 최근에 7세대 젠7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걸 발표했던데 이게 뭔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가 보죠? 여기서 뭔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젠7 시스템이 현재 포니 AI의 기술력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비용 절감이에요. 이전 세대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
부품 명세서, 그러니까 BOM 기준으로 비용을 무려 70%나 줄였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비용을 70%요?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그게 정말 대단한 수치죠. 혹시 뭐 비용 줄이느라 성능이나 안전성에서 좀 타협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보통 이렇게 파격적으로 비용 줄이면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포니 AI 측 설명에 따르면요, 성능이나 안전성은 오히려 높였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사용된 모든 부품을 100% 차량용 등급 오토모티브 그레이드로 썼다고 하거든요. 이건 자동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내구성, 신뢰성, 안전성 같은 아주 엄격한 기준들을 통과한 부품만 쓴다는 의미예요. 이걸 100% 사용했다는 건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비용 절감은 주로 이제 컴퓨팅 유닛, 이게 80% 절감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센서인 라이다 같은 고가 부품들 가격 하락, 이게 한 68% 절감했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둔 설계 최적화 덕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시스템 설계를 모듈식으로 만들어서요, 마치 레고 블럭처럼 필요에 따라 부품을 조합하거나 교체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해요. 덕분에 뭐 도요타 차량이든 중국의 BAIC나 GAC 차량이든 다양한 자동차 모델에 이 젠7 시스템을 빠르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젠7 시스템이 업계 최초로 차량용 등급의 칩만 사용해서요, 완전한 시나리오의 레벨 4 자율주행,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운전 상황에 대응 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장기적인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었습니다. 와, 기술력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비용도 잡고 성능도 높였다니 진짜라면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기술 외에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 그러니까 파트너십은 좀 어떤가요? 혼자서는 아무리 잘나도 좀 한계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파트너십 전략도 포니 AI의 아주 중요한 강점 중 하나입니다. 우선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협력이 눈에 띄는데요. 일본의 거대 기업인 도요타, 그리고 중국의 주요 자동차 그룹인 BAIC, GAC와 손잡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젠7 시스템 기반의 로보택시를 같이 만들어서 양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요타는 단순히 협력사를 넘어서요, 포니 AI 지분 11.95%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기도 해요. 상당히 깊은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아, 도요타가 주주이기까지 하군요? 네네. 그리고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도 활발합니다. 중국의 IT 공룡인 텐센트와는 정말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립 메신저인 위챗 플랫폼 안에서 바로 포니 AI 로보택시를 부를 수 있게 서비스를 통합하고 또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AI 인프라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용 칩 분야의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와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왔고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능 칩인 드라이브 올인 같은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도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중국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확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의 원조격인 우버와는 중동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에서는 현지 최대 운송회사 중 하나인 컴포트 델그로와 함께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에요.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는 피아트, 푸조, 지프 등을 거느린 거대 자동차 그룹 스텔런티스와도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글로벌 파트너십들은 포니 AI의 기술력이 특정 지역을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 토요타, 텐센트, 우버, 스텔란티스까지 정말 글로벌하게 협력망을 잘 구축하고 있네요. 이런 굵직한 이름들과 손잡고 있다는 건 분명 인상적인데 그럼 이런 노력들이 실제 회사의 재무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실적은 좀 어떤가요? 괜찮은 편인가요?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요, 몇 가지 꽤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은 1,4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로보택시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이게 17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00.3%나 급증했습니다. 200%요? 와, 엄청난 성장세인데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로보택시 수익 중에서도 실제로 승객에게 요금을 받아서 번 돈, 그러니까 유료 운행 수익은 약 800%나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800%요? 네, SEC 공시 자료나 실적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수치는 포니 AI의 로보택시 사업이 단순히 기술 시연 단계를 넘어서 실제 돈을 버는 상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로 볼 수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을 보면 아직 흑자를 내는 회사는 아니지만 20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투자 등을 합쳐서 약 7억 3,850만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연구 개발이나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여력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경영진들도 좀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CEO인 제임스 펑은 WSJ 인터뷰나 여러 자리에서 몇 년 안에 수익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공언했고 CFO인 레오 왕 역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로보택시 한 대당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을 따져보는 그 개별 촬영 단위 경제성 유닛 에코노믹스 측면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도 착착 잘 되고 있고 로보택시 유료 수익도 막 급증하고 있고 경영진도 자신감을 보이는데 이상하게 시장의 평가는 좀 싸늘한 것 같아요. 특히 바로 어제였죠. 홍콩 증시에 상장할 때 주가 흐름이 영 좋지 않았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어쩌면 이게 현재 포니 AI가 직면한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 아닐까요? 현재 포니 AI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우려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니 AI는 작년 2024년 11월에 미국 나스닥에 먼저 상장 IPO를 했는데요. 그때도 사실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공모가가 13달러였는데 그거보다 7.7% 낮은 가격으로 첫날 거래를 마감했었죠. 아, 나스닥 때도 그랬군요. 네, 그리고 바로 어제 2025년 11월 6일이었죠. 홍콩 증시에 2차 상장을 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약 8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꽤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어요. 2025년에 있었던 자율주행 분야 IPO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는 기록도 세웠고요. 딜로이트 보고서 같은 데서도 중요하게 언급될 정도였죠. 그런데 결과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인 주당 139.0 홍콩 달러보다 11%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1%나요? 와. 네, 비슷한 시기에 홍콩에 상장한 경쟁사 위라이드 역시 첫날 주가가 8% 이상 하락하는 등 두 회사 모두 아주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죠. CEO는 단기적인 시장 유동성 문제 탓이다 이렇게 말했다던데 정말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이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걸까요? CEO 발언처럼 단기적인 시장 상황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왜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최근 몇 년간 AI나 자율주행 기술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했다. 이른바 하이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국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에서도 AI 이야기가 예전만큼 주가 상승을 이끌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투자자들이 이제 AI라는 단어 자체보다는 실제 구현 가능성이나 수익화 능력에 대해서 더 냉정하게 따져보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역시 상업화와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돈을 버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보여준 회사가 거의 없다는 점이죠. 포니 AI 역시 2025년 1분기에 3,7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억 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잖아요. 네, 아직 적자 상태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언제부터 돈 벌 건데?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셋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들이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 FSD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구글의 자회사의 웨이모나 GM의 자회사 크루즈는 이미 미국 일부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훨씬 더 많은 실제 운행 데이터와 경험을 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미 시장에 강자들이 많군요. 네. 이런 쟁쟁한 기존 강자들과 비교했을 때 포니 AI나 위라이드 같은 신규 상장 기업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익숙한 미국 빅테크 기업 관련 회사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인데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포니 AI가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미중 관계 변화라던가 중국 정부의 예기치 못한 규제 변화 가능성 같은 요인들이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사업 전망이 밝아 보여도 이런 외부 변수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관세 문제 등 미중 관계 관련 질문이 나왔던 걸 보면 시장이 이 부분을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이미 시장에 있는 강력한 경쟁자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장의 평가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요. 포니 AI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율주행 기술, 특히 로보택시 상용화 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적 진보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젠7 시스템을 통한 혁신적인 비용 절감 시도라든가 중국 핵심 도시에서의 완전 무인 운행 허가 확보, 또 도요타, 텐센트, 우버 같은 글로벌 유수 기업들과의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 이런 것들은 분명히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기술력과 사업 실행력 측면에서는 업계를 선도하는 플레이어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해요. 하지만 이러한 인상적인 기술적 성과를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로 전환하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차량 생산 및 운영 비용을 감당하면서 흑자 전환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죠. 최근 나스닥과 홍콩에서의 IPO 성적은 바로 이러한 시장의 현실적인 우려와 냉정한 평가를 반영한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기술 개발 속도와 실제 상업화의 수익화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메워나가느냐가 포니 AI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요. 이런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아직 포니 AI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마켓피트 자료를 보면 현재 포니 AI를 분석하는 9명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투자 의견은 moderate buy, 우리말로는 중립적 매수 정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제시하는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11월 6일 종가 기준 14.82달러보다 약 30% 높은 19.49달러 수준이에요. 단기적인 주가 부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회복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포니 AI는 혁신적인 자율주행 기술력과 뚜렷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유망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술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상업화 능력과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군요. 마치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확실한 성적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루키 선수 같다고 할까요? 기술적 도약과 시장의 냉정한 평가 사이에서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바로 어제 있었던 홍콩 증시 대비 성적은 아무리 미래가 촉망되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투자자들이 그 실현 가능성, 특히 수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중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평가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포니 AI가 이 험난한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오늘 포니 AI에 대해 정말 깊고 다각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풍부한 자료 덕분에 기술적 성과부터 시장의 냉정한 평가까지 균형 있게 짚어볼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기술은 분명 세상을 바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뿌리내리기까지는 기술 개발 그 자체와는 또 다른 차원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운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일상에 당연하게 스며드는 진짜 상업화의 시대는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포니 AI와 같은 선도 기업들이 지금 마주한 기술 외적인 도전들, 예를 들어 수익성 확보나 시장의 신뢰 회복 같은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보시는 것도 이 분야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룬 포니 AI 외에도 앞으로 저희 틈틈이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파헤쳐 주었으면 하는 미국 상장 주식이나 특정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자료를 분석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틈틈이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